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대중매체와 대중문화에 대해서 공부하는데요. 이런 교과서는 154페이지부터 157페이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목에 있는 대로 첫 번째로 대중매체, 그리고 두 번째로 대중문화가 무엇인지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중매체라고 들어보셨죠? 네, 대중매체는 말 그대로 대중들이 이용하는 매체를 대중매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대중매체의 의미를 적어보면요. 대중매체는 대중에게 대중이라고 하면 불특정 다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특정되지 않은 여러 사람을 우리가 대중이라고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을 통틀어서 대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중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이 정보 전달뿐만 아니라 어떤 오락의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이런 매체를 대중매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대중이라는 말의 반대말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중은 불특정 다수고 이거의 반대 개념은 귀족, 어떤 특정된 일정한 사람들 또는 뭐 매니아 어떤 특정한 집단들을 우리가 대중의 반대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대중매체에는 뭐가 있는지 종류와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중매체의 종류와 특징입니다. 네, 대중매체는 우리가 크게 일방향 매체와 쌍방향 매체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그걸 구분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일방향 매체와 쌍방향 매체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일방향 매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정보를 생산하고 그거를 소비하는 사람이 구분되어 있는 그런 매체를 이야기하고요. 쌍방향 매체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구분되지 않는 매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먼저 일방향 매체는 대표적인 종류가 인쇄 매체. 인쇄 매체라고 하면 이건 신문이나 잡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성 매체. 음성 매체는 소리로 들리는 거, 라디오 생각하시면 되고요. 영상 매체. 눈에 보이는 거죠. 영상 매체는 뭐 TV라든지 영화 이런 게 있겠죠. 네, 이런 거를 일방향 매체라고 하고요. 쌍방향 매체는 뉴미디어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어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이런 것을 쌍방향 매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방향 매체는 아까 선생님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엄밀히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일방향 매체의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전문 제작자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신문 기사 누가 쓰죠? 네, 기자가 쓰죠. TV 프로그램 누가 만들죠? 네, 프로듀서, PD들이 만듭니다. 영화 같은 경우는 영화 감독이 만들죠. 네,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전문가이자 엘리트인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생산을 하고요. 이거를 소비하는 것이 바로 대중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방향이 일방향이라는 거예요. 네, 일방향. 그래서 일방향 매체입니다. 생산자들이 만든 것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방향 매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쌍방향 매체는 말 그대로 이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생산자가 정보를 이렇게 주기도 하지만 소비자도 정보를 이렇게 줘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생산자가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소비자가 생산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정보를 생산하는 주체가 전문 제작자가 아니라 그냥 대중들이 정보를 생산한다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용어를 쓰거든요. 프로슈머. 이거는 정보를 생산하는 프로듀서와 컨슈머, 소비자를 합친 말이에요. 그래서 정보를 생산하기도 하고 소비도 하는 거예요. 이 프로슈머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가 있냐면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요. 네, 유튜브에 그 1인 미디어
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냥 자기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보의 생산자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영상을 올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상도 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소비자의 지위도 겸하는 겁니다. 네, 선생님도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선생님도 정보의 생산자가 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선생님은 다른 유튜브 채널을 또 구독하면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소비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쌍방향 매체에서는 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또 댓글을 통해서 댓글을 통해서 활발하게 소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좀 바뀌기도 하고, 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댓글에 뭐 이런 영상 만들어 주세요 하면은 제작자가 참고해서 그와 관련된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또 실시간 이제 답변도 하고 하면서 소통을 하고 있죠. 여러분 아마 1학년 학생들은 그 실시간 쌍방향 수업 해보셨을 텐데요. 네, 그것도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쌍방향 매체를 이용해서 진행했던 수업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내용은 지금 쌍방향 매체의 특징에 대해서 잘 알아두셔야 돼요. 쌍방향 매체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그리고 지금의 어떤 매체가 쌍방향 매체로 가고 있기 때문에 프로슈머, 어떤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 누구나 정보의 생산자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뭐 댓글을 통해서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1인 미디어라고 해서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내용의 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대중문화입니다. 그럼 대중문화라는 건요, 이 대중매체의 영향을 받아서 생성된 문화를 대중문화라고 해요. 대중문화의 의미는 말 그대로 대중이 즐기는 문화인데, 대중은 아까 선생님이 불특정 다수라고 했죠. 그래서 다수의 사람이 즐기는 문화입니다. 다수의 사람이 즐기는 문화를 우리가 대중문화라고 합니다. 이 대중문화에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다수의 사람이 TV 보죠. 그리고 영화도 보고요. 그리고 요새는 게임 많이 하죠. 뭐 이런 것이 대중문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대중문화의 특징은요, 일단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대중문화는 형성은 대중매체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이 됩니다. 대중문화는 대중매체의 영향을 받아서 대중문화가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아까 선생님이 일방향 매체와 쌍방향 매체가 있다고 했는데요. 최근에는 대중매체의 방향이 점점 쌍방향 매체가 뜨고 있어요. 쌍방향 매체. 그래서 대중문화도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요새는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1인 방송, 1인 방송, 1인 미디어, 이런 게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이런 1인 방송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쌍방향 매체, 즉 유튜브라는 회사가 있고, 또 이거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또 인터넷, 이런 쌍방향 매체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1인 미디어, 1인 방송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문화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대중매체의 특징을 살펴볼게요. 대중매체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대중문화는 대중화를 특징으로 해요. 대중화는 뭐냐 하면, 옛날에 문화라는 거는 소수의 특권층만 누릴 수 있었어요. 소수의 특권층만 누리던 문화가 이제 다수의 대중에게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소수의 귀족들만 문화를 누릴 수 있었어요. 뭐 귀족들만 오페라를 본다든지 발레 공연을 본다든지 이런 문화가 있었다면, 지금은 대중들이 누구나 다 문화를 누릴 수 있죠. TV나 어떤 영화, 어떤 대중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최근에는 유튜브 같은 1인 방송 다 누구나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대중문화는요, 또 다른 특징이 상업성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상업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상업적인 목적, 즉 돈을 목적으로 대중문화를 생산을 합니다. 상업적
목적으로 이 대중문화가 생산이 되어지다 보니까 나타나는 문제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돈을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TV 프로그램 만드는데 광고가 여러분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 광고를 많이 붙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그 프로그램을 봐야 돼요. 그래서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방송을 어떤 식으로 만드냐 하면 이 상업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선정적이고, 네, 선정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쾌락적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폭력적으로 만듭니다. 네, 폭력적인 내용으로 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래야지만 뭐가 붙는다고요? 이래야지만 광고가 많이 붙어요. 네, TV 프로그램도 여러분 보시면 뭐 드라마도 굉장히 자극적인 소재가 많잖아요. 네, 그리고 뭐 아이돌 가수 보더라도 복장이나 이런 게 선정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1인 미디어, 여러분 유튜브 보더라도요, 계속 이 구독자 수를 늘리고 시청 그 횟수를 높이기 위해서,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매번 더 이렇게 자극적이고, 네, 선정적인 내용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중문화가 굉장히 좀, 문화의 어떤 질로 봤을 때 질이 점점 낮아지는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또 다른 특징은요. 이 대중문화는 대중들이 누리는 문화다 보니까 굉장히 획일적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네, 획일적 문화. 우리가 그걸 보고 그냥 따라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획일적인 문화가 확산이 되면요. 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거 다 따라하는 거고, 이게 그냥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개인의 개성이 상실되고, 그리고 문화가 다양해지지 않고 문화의 어떤 다양성이 저하되는, 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 요새 뭐 유튜브 뒷광고라고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런 거는 다 어떤 상업성이라는 특징으로 잘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대중문화는 필연적으로 상업성을 특징으로 해요. 왜냐하면 돈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광고를 넣는 그런 1인 미디어 제작자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뒷광고라고 해서 광고가 아닌 척하면서 넣는 거죠. 네, 그래서 상업적인 다 목적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고, 너무 우리가 대중문화에 의존하다 보면 누구나 다 똑같아져요. 뭐가 유행한다 하면 사람들이 다 따라해요. 뭐 어떤 과자가 유행한다 하면은 다 그 과자 사 먹으려고 사람들이 막 정말 난리가 나고 막 품절이 되고 막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물론 이게 쌍방향 문화로 좀 바뀌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네, 어쨌든 대중문화는 이런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중문화를 볼 때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네, 비판적인 자세를 갖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네, 이거 B예요. 네, 비판적인 자세로 문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시 쓸게요. 네, 대중문화를 볼 때는 비판적인 자세를 갖고 우리가 대중문화를 받아들여야 돼요. 즉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무조건 수용하는 게 아니라 주체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갖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비판할 거는 비판해야 된다는 거죠. 주체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1인 미디어 얘기했는데요. 1인 미디어 같은 경우는 욕설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학생들이 그 욕설을 그냥 따라하는 경우가 있어요. 유튜버들이 하는 욕설, BJ들이 하는 욕설을 따라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과연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런 욕설을 따라하는 게 과연 올바른 행동일까? 네. 그 욕설을 너무 많이 하는 유튜버를 오히려 좀 비판을 하고 바른 말을 쓰도록 하게 하는 게 사실 맞잖아요. 근데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다 보면, 네, 그런 안 좋은 면까지 따라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유튜브 1인 미디어 선생님도 많이 보고 있지만 굉장히 정보를 주고, 네, 도움을 주는 영상들도 많지만, 네, 그렇지 않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폭력적이고 욕설이 난무하는 영상도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네, 꼭 비판적인 자세를 갖고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대중문화, 대중매체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교과서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일단 필기, 네, 노트에 꼭 해두세요. 등교 수업 때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